보시고 이제 추천드리는 바로 이 안에 식이섬유. 서울시 상박사진 내려오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장수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간세포암 환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암보다 항암 치료가 무섭다라는 주제를 오늘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케이스는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고 했던 간세포암 남성 환우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치료해서 도움이 됐던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날카로운 항암 치료의 기억이라고 해서 호르몬 유전성 유방암 환우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을 다 마치고 적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해서 어려웠던 케이스에 제가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완치법은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이고요. 이 책을 내용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최민숙 씨라고 가명이고요. 한 40세 환자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은 호르몬 의존성인데 좀 드물게 양쪽의 유방암이 오신 케이스였고요. 또 림프에도 전이가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대로 이제 수술을 하셨고요. 저한테 치료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유방암 항암요법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항암 중에 복합항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림프절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3주기로 한 6차까지 시행하는 이제 TH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세탁셀, 독소루비신, 시크로포스파마이드라는 3개의 항암을 복합하는 항암을 받으셨어요. 도세탁셀 같은 경우는 이제 탁신계 항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신권태감을 아주 심하게 유발하는 항암이고요. 또 탈모라든가 오심구톤, 전신의 무력감, 그리고 백혈구나 호중구, 또 빈혈 같은 이런 백혈구, 호중구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항암이고, 우리가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도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받으시는 항암인데,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드레아마이신이라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전신적인 백혈구 감소나 적혈구, 혈소판 감소로 면역력 저하나 무력감, 빈혈, 출혈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요. 시크로포스파마이드는 이제 엔독산이라는 항암인데 역시 골수가 억제되고 혈구가 감소되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고 탈모나 발열이 유발될 수 있는 항암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항암을 강력한 항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셔서 표준약에서 그걸 하셨고요. 그때 이분이 이제 최민숙 씨가 경험한 항암 부작용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전신이 너무 무력하게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을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되고, 땅 속에서 나를 뭔가 끌어당기는 느낌도 있고, 눈뚫기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무기력이 빠지셨고요. 식욕부진도 심해서 밥을 먹을 생각도 못하고 울렁울렁거리고, 근육통이 뭐 전신이 아프다, 뭐 아주 반 죽었다, 이런 거, 나 너무 이거 또 받으려면 너무 죽겠어요, 이런 호소를 하셨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방에서는 이제 항구토제나 뭐 우리가 식욕촉진제, 소화제, 진통제를 주셨을 거고요. 사실 이럴 때 이제 한방에서는 한방 항구토제를 같이 줍니다. 일본의 의사님들이 흔하게 같이 주시는데, 이러면은 그냥 양방에서 항구토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구토가 잘 완화가 되고 식욕부진도 훨씬 더 완화가 되는 약이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많이 무기력이 아주 극심할 때 특히 한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방에서 흔히 말하는 보약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의사님들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요법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보약을 쓰면 무기력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면역도 증강되고 항암 효능까지 증강되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왜 우리나라 의사님들은 안 쓰느냐? 한약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전국의 의대가 다 한약을 지금 20년 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또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쓰지만 사실 진통제 써서 또 무기력이 오기도 하거든요. 한방 진통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통증도 완화가 되면서 항암 효능이 증가하고 또 마약순 진통제 쓸 확률을 상당히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죠. 또 이분이 아까 말한 3개 항암제가 모두 다 백혈구 감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호중구 감소를 많이 유발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백혈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항암을 하면은 호중구 감소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호중구가 많이 감소되면 인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염에 노출됩니다. 일종의 이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백혈구는. 근데 이게 감염이 되면 나중에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죠. 보통 정상인은 한 2,00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0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극도로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양방에서 당연히 GCSF라고 과립구 촉진인자라고 백혈군, 즉 호중구를 증진하는 주사를 맞으실 거고, 만약에 발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주일 이상 혹시 이게 감염 우리가 되면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골수를 보호해서 이 호중구 감소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쓰는데 한방 보약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님들이 흔하게 한방을 한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케이스인데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호르몬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폐경 전이라 이제 40세라 타목시펜이라는 항호르몬제를 썼는데요. 이걸 쓰고 나부터 이제 이거 하루 2번씩 먹거든요. 근데 열이 확 오르고 갱년기 장애를 유발하는 이제 우리가 항호르몬제 항암이기 때문에 전기가 오르듯 하고 감각이 무뎌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또 건망증도 심해서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이런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썼을 때 가장 부작용이 사실 자궁의 암이나 자궁 내막 암이 발생 확률이 한 정상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한약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목시펜의 부작용을 낮춰주는 한약이 있고요. 또 유방암을 추가적으로 억제해주는 항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일본의 의사님들이 쓰고 있고 의사님들이 처방을 하고 있고 또 대만인의 선생님들 또 한국의 저 같은 사람도 다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암을 추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을 재발을 하셨어요. 이렇게 양방에서 표현하신, 표준약에서 표현하는 것을 다 하셨는데, 수술, 항암, 항호르몬 치료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신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항호르몬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도 약 한 30%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9년에 논문이 하나 영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항호르몬 수술 항암 하시고 항호르몬 해도 재발하는 환자가 약 한 30%가 20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그 일을 몰랐는데 봤더니 이게 암이 안 죽고 내성을 갖고 이제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한방에서 면역을 증가하거나 암을 사멸하는 효과가 주는 약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게 많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병원에 사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상암치료를 또 이제 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하겠습니다. 또 해도 또 재발됐었는데 이게 들을까봐 또 무엇보다도 너무 지옥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의 항암 부작용을 낮추는 한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보조적 치료라고 서포트 케어라고 하는데 이걸 안 받으셨습니다. 이걸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지금 겪으셨던 어떤 여러 부작용 다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암 효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존율을 높이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안 믿으시다가 주위 분들이 이런 걸 치료받고 좋아하시던 케이스를 보시더니 이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논문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오늘 한 논문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보조적 한약요법이 진행성 유방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을 시킵니다. 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대만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간 총 한 7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이 받았던 탁상경 항암을 받은 군을 해서 했더니 이 보조적인 한약요법을 했을 때 진행성 유방 환자의 사망 위험률이 훨씬 낮아지더라. 이제 현저히 낮아지더라. 이렇게 현저히 나아진다는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항암만 하고 표준 치료만 받은 군에 비해서
한약을 쓴 곳, 특히 한약 중에 특히 백화사솔초라든가 반지라든가 황기 같은 약은 항암 효능을 전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이게 생존율이 유의하게 향상이 됐더라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우리가 이런 논문들은 사실은 한약의 사용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존율도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소개를 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좀 더 부작용을 좀 낮추면서도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한방의 통합치료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